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0.23%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2.11% 상승을 하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잠시 뒤에 이유를 살펴보겠지만 아주 건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 0.23% 상승, 그리고 코스닥 지수 2.11% 상승. 그러면은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상승폭이 컸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여태까지 이 코스닥 지수가 보시면은 지난 8월 중순 그리고 9월 중순에 이르는 요 고공권에 있었던 요 때에 비해서 한참 못 미쳐 있죠.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어떤가요? 여기에서 여기 사이 그 중간에 와 있습니다. 즉 여태까지 코스피가 거래소가 훨씬 더 많이 올라왔죠. 이거 왜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및 업종 대표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온 거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동안 약했었던 거래소로 보면은요. 지금 800선에 와 있어야 되거든요. 코스닥이요. 비교를 하자면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순환매로 뒤이어서 중소형주가 움직이는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11월 초 그리고 10월 말 요때쯤 말씀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 등 업종 대표주들이 상승하고 나서 그리고 순환매로 중소형주가 아주 세게 움직일 가능성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지금은 순환 구조가 일어나면서 상승 추세의 연장선에 있고 시장의 내용도 건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수급에서도 나타납니다.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이 오랜만에 2,600억 매도했어요. 보시면은 2,600억 매도를 본 적이 없죠. 최근 한 달 사이에 보인 적이 없어요. 2,600억 매도.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매수량을 보면은 이거 매도했다라고 보기 뭐하잖아요. 종목 교체했다라고 보고요. 어떤 종목으로 종목 교체했을까?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코스닥은 매수가 된 겁니다. 기관도 거의 똑같죠. 거래소 매도, 코스닥 매수. 그러면 당연히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더 강한데 수급이 이렇게 변했고 그리고 거래소의 코스닥의 상승률도 변했고 그러면 이걸 뭘로 얘기해야 되느냐? 순환매가 이 수급에서도 나타나고 있구나. 수급에서도 이 부분 역시 건강한 증시의 상승 흐름 안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 하락 마감했거든요. 하락 마감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요. 1% 내외의 하락 마감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승 출발해서 상승 혹은 추가 상승하는 흐름, 더군다나 급등에 따른 조정도 거의 없다라는 점 보면은요. 상당히 강한 겁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이 환율단에서 찾아야 되겠죠. 환율 그리고 주변 증시에서 대만 증시가 급등했어요. 2.6% 상승, 홍콩 항생지수도 3.7% 상승, 대만 가권지수 같은 경우 2.6% 상승. 최근 들어서 보면은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보다 강해요. 우리나라 시장보다. 하지만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떨어졌고요. 그 반대급부로 많이 올라온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께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IT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특히 비메모리, IT 그리고 5G 통신 장비 등 IT 소부장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 보면은 해답은 여기 있습니다. 대만 가권 지수가 2.6%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TSMC 등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갔어요. 지금 간밤에
예,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잠깐 살펴보면은요. 투자의 신 워렌 버핏 삼성 대신 TSMC 담았다. 41억 달러 신규 투자. 41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4조, 5조 돈 되는 거죠. 5조. 5조가 넘어가네요. 5조를 담았어요. 이러한 부분이 대만을 이끌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TSMC 그리고 중국에서의 미국의 반도체 기업 규제도 지금 나왔다라는 뉴스가 아침에 나왔거든요. 중국의 낸드 플래시 물론 기술력은 작아서 구모델일 거예요. 하지만 미국 수출의 통관을 절차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대만, 우리나라가 또 수혜를 받겠구나. 비메모리.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종목군들이 오늘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 가까이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 역시 1% 가까이 상승했는데 야, 이거 TSMC보다는 삼성전자 워렌 버핏은 그렇게 생각 안 했나요? 예, 워렌 버핏 따라가다 보니까 약화가 된 상태인데요. 여기서 비메모리 쪽 잠깐 보시겠습니다. DB하이텍 7% 나름 급등이죠. 하나마이크론 15% 급등이고요. 두산테스나 이 종목 최근 들어서 10월 말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던 종목이죠. 두산테스나 계속 말씀드렸었던 종목이고 여기서부터 말씀드렸었던 것 같네요. 여기와 여기 또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 종목들 다 뭐예요? 비메모리 관련주예요. 비메모리 관련주. 그리고 비메모리 업체는 DB하이텍이 대표주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미국 워렌 버핏의 TSMC 투자 그리고 중국 낸드 플래시 회사에 미국 수출이 막혔어. 그 수혜 받을 게 과연 뭘까? 우리나라의 낸드 플래시 쪽. 이러면서 상승세가 나타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우리나라 레포트에서 보면은요. 반도체 업황 바닥론 이거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많이 얘기가 나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반등할 거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참고하셔야 될 것이요. 내년 하반기라는 점. 그런데 이상하죠? 야, 내년 하반기부터 반등 메모리 중심으로 반등할 것 같아. 근데 지금 여기에서요. 과거 데이터나 이 주식의 선반영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6개월 정도 업황에 비해서 주가가 선행한다고 합니다. 주가가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해요. 그럼 내년 하반기면은 아직 조금 더 긴다라는 느낌은 있죠. 한 8개월 정도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서서히 조정 줄 때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B하이텍 전 고점 뛰어넘었습니다. 박스권을 이뤘었던 이 부분 오늘 뛰어넘었죠. 이제 추세 전환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15% 상승하면서 앞에 있었던 고점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바닥 탈출 이제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저가 매수가 맞다라는 거고요. 물론 여기에는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이 두산테스나 오늘 8% 또 같이 동반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는데요. 얘는 이미 추세 전환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 점에서 두산테스나가 대장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구나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네페스 이러한 종목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 전반적으로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업황이 바닥치고 올라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장비주가 또 올라가죠. 종가상 최근의 전 고점을 뛰어넘는 원익 IPS 삼성전자의 투자는 계속 진행된다. 우린 투자 안 줄일 거야 라고 이미 발표를 했죠. 삼성전자에서. 그러면 삼성전자에 반도체 장비 납품하는 이
원익 IPS 수혜는 분명히 있을 흐름. 그래서 보면은요. 5일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점과 저점을 잇는 이러한 상승 추세가 계속 진행 중인 흐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은 원익 IPS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AP 시스템 이들 종목 역시 장비주거든요. 이러한 종목군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 종목으로 이들 종목군 여전히 긍정적인데 그 중심에는 원익 IPS 중심으로 여러분들께서는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게 반도체 관련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IT 부품 소재 소부장 쪽으로 봐야 되는 5G 통신 장비 쪽 종목들이 오늘 세게 움직였습니다. 여기에 솔리드 6% 상승 마감했는데요. 장중에는 11% 넘게 상승하면서 앞에 전 고점 매물을 한번 소화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장대 거래가 나왔으니까 매물 소화를 한번 했고 추세 전환은 완전히 됐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HFR 이 종목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통신 장비주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바로 앞에 있었던 전 고점대 매물 소화를 한번 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었죠. 이 통신 장비 쪽에서는요. 용어가 상당히 힘들어요. 하지만 통신 장비, 5G 테마 이렇게 엮어서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솔리드와 HFR이 기관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더불어서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KMW, 에이스테크, RFHIC 이들 종목 이외에도 많은 종목이 있지만 이들 종목군들이 오늘 6% 이렇게 대부분 그렇죠? 올라간 거 보면은 테마로 움직였구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생각해요. 통신 장비 5G 테마는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통신 장비의 관련주들의 실적은 이번 분기도 좋지만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내년 상반기까지도 최소한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 5 장비 테마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제가 이 진단 키트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젠이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2% 넘는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수젠텍 오늘 드디어 최근의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추세 전환을 또 예도하고 있거든요. 수젠텍 시젠은 이미 돌아섰고요. 더군다나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죠.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당연히 안 좋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기관의 레포트가 목표가가 지금 가격보다 더 낮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거 발표하자마자 그냥 쏴 올립니다. 과연 누가 오른 걸까? 시장이 오른 겁니다. 시장이. 기관에서 전망을 낮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 투자자를 위해서는 기관이 좀 정신 좀 똑바로 차렸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실적이 여태까지 안 좋았던 건 알아. 다 알아. 근데 왜 여기 와서 목표가를 낮추고? 그럴 필요 없죠. 왜?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독감 환자 수가 또 증가하죠. 심리적인 요인도 크고요. 확진자 수가 또 급증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더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은 이번 분기 안 좋지만 다음 분기는 그래도 좀 나아지겠는데 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주가는 그런 기대감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적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실적이 안 좋다고 또 목표가를 여기다 갖다 대면은 그거 과연 용납이 될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더 간다라고 본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 두 종목 수젠텍이라든가 시젠, 특히 시젠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 역할,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았어요. 이 부분 상대적으로 코스닥 강세, 중소형주 강세로 대변할 수 있겠는데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 이들 종목군들이 올라가야 그동안 하락을 만회하거나 수익이 나는 구간으로 돌아서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좀 더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맨 앞에 초두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러한 구조적인 시장의 흐름 그리고 수급 그리고 주도주의 순환매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시장은 상승 추세 안에서 건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결론 아직은 더 갈 여력이 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